네, 지금 탄핵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촉발시킨 게 태블릿 PC인데요. 이게 세대까지 나오면서 이제 가짜 논란이 이게 촉발되고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서 가장 앞장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태블릿 PC가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 태블릿 PC 조작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JTBC가 태블릿 PC를 10월 24일 날 첫 보도 시작했고 쭉 이어갔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JTBC의 화면 조작을 잡은 겁니다. 태블릿 PC를 제가 못 봤잖아요. 저게 어떻게 조작되느냐를 제가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본 상태에서 화면에 나온 화면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 제 추정으로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태블릿 PC를 구해서 걷다가 좀 파일 필요한 것들을 심어서 이렇게 조작해서 내보낸 게 아닌가. 근데 이건 추정입니다. PC를 보면 바로 확인되는데, 근데 이게 조작을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 태블릿 PC라는 게 이제 이런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크기가 좀 이런 크잖아요. 내 스마트폰을 누가 이게 습득을 했어요. 야, 이거 변인재권이 아니냐? 이거 검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켜보고, 텔레그램 켜보고, 거기 나라는 게 오른쪽에 있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랑 그 SNS만 보면은. 근데 지금 저 JTBC나 검찰은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해놓고서 그거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작을 확신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그 이후에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상표까지 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건네줬다 뭐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이 계속 걸리니까 JTBC 것이 갑자기 특검이 아마 1월 11일인가 이게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의 PC를. 근데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이 전화가 되는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 뭐 전화가 되는 거랍니다. 그때 특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개통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개통자를 검찰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통사한테 물어봐서. 우리는 확인 못해. 민간인들은. 수사기관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그거를 누구 거라고 제시하려면은 개통자가 누구다. 언제 누가 개통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아니 이메일은 이 스마트폰으로 쓰고 PC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이메일이 발견된 거랑 그 주인이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국경제의 그 고윤상 기자가 현장에서 개통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그 이규철 특검 막 버버버버 되잖아요. 뭐 헛소리 해대고 알아보겠다 그러고 지금 한 달 넘게 지났잖아요. 아직도 얘기 안 하잖아요. 개통자가. 그래서 개통자가 뭔가 이상하니까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 방에 뭐 그리고 이제 날짜가 제조 날짜하고 사용 날짜가 안 맞아 들어가고 다시는 태블릿 PC 얘기 안 꺼내잖아요. 특검에서. 아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방심위까지 가고 뭐 아줌마 부대 막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방심위가 지금 초통같이 지금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걸 막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의원들까지 나서고 변 대표님 나서면서 이제 뭐 회의 석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이제 밝혀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방통심의는 이 PC를 검증하는 데가 아니고 JTBC의 화면 조작을 검증하는 데거든요. 그건 할 수 있죠, 충분히. 그 방통심의가 그 시간을 끌면서 안 하려고 했던 그 논리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조사할 수가 없다. 내가 언제 태블릿 PC 조사해달라고 그랬냐. JTBC 화면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돌파가 돼서 뭐 너무 명백한 화면 조작들이기 때문에 뭐 징계는 분명히 나올 텐데 또 이제 중징계냐 경징계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그 손석 PC게 말하면 요즘 들어서 뉴스 지금 그게 이제 변희재 대표님이랑 저기 방심이 그런 압박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손석희가 그걸 공격을 하면서 싸잡아서 그 변 대표님도 고소했다라고 들었는데 그 가짜 뉴스가 지금 자기들이 자꾸 퍼치면서 지금 자꾸 이걸 이렇게 쟁점화 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이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변 대표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저는 인터넷 언론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인터넷에 있었던 그런 정책적 이슈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인터넷 초기 시절에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 2000년 한 초중반 정도 때 그때는 뭐냐면은 일반 이 블로거들이 마치 이 연합뉴스 보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조작을 해서 좀 유포하는. 근데 뭐 악의적인 건 아니고 재미로 연예인 관련 뉴스를.
그건 연합뉴스가 아닌데 연합뉴스로 이렇게 딱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돌리니까 이게 가짜뉴스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이제 단속을 들어갔었다고요. 근데 지금 손석희 씨가 얘기하는 가짜뉴스는 그게 아니라 멀쩡하게 이 진실을 보도하는 미디어워치나 뉴스타운이나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우리 보도에 불만이 있으면은 야 이건 잘못된 보도다, 이건 틀린 보도다, 이건 허위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가짜뉴스는 그게 아니지. 내가 JTBC 보도 다 조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JTBC를 내가 가짜뉴스라 얘기는 안 하잖아요. 조작 보도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손석희 씨는 저렇게 얘기하느냐. 저를 고소했는데 그럼 고소장이면은 내가 얘기했던 조작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고소장에 그냥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최순실이 얼마나 나쁜 애인지 이렇게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이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JTBC를 보는 사람이 미디어치는 조작했다 그러면 뭘 조작했을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을 못하니까 조작 뉴스란 말을 못하고 가짜 뉴스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짜만 하게 가짜구나. 그래서 참 손석희 씨는 이 문외한 대중들을 선동하는 능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동 당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국회의원 가 보니까는 하태경 의원이 가짜 뉴스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좀 우파 언론들 또 택배 집회나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약간 공격하는 또 바른정당이면서 그런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어쨌든 그런 배신자로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손석희나 JTBC와 연계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네요. 난데없이 그걸로 딱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뭐 필요성은 있는 건가요? 지금 하태경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아직 공격의 선두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하태경 씨는 그 탄핵 전전날에 그 고영태 청문회 때 JTBC 입수경위가 이상하니까 이거 손석희 씨 불러야 된다. 이거 나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날 곧바로 손석희 씨가 JTBC에서 해명을 했죠. 해명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탄핵이 이틀 뒤에 되고 제가 이제 완전히 잡아낸 거는 탄핵이 되고 일주일 전. 제가 확신을 가졌던 거는 탄핵 전날. 그래서 탄핵 전날 때 제가 칼럼 써서 엄청 돌렸습니다. 이 JTBC 조작 보도 밝힐 때까지는 탄핵 미뤄야 된다. 근데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작의 전모가 거의 드러나는 거는 그 일주일 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한테 내가 굉장히 많은 이제 메시지를 넣었죠. 당신이 분명히 입수 경위가 태블릿 PC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탄핵할 수 없다 그랬다 분명히. 근데 이게 입수 경위가 완전 거짓말 드러났다. 다시 그때는 국회 청문회 하고 있던 중이에요. 이제 손 사장 다시 불러라. 와, 쌩 까는 거야. 쌩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그때 야 이게 그 하태경 의원이 탄핵 이틀 전에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JTBC가 그 쇼를 받아가지고 거짓 해명을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태블릿 PC 조작론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손석희 사장이 확 거짓말 보도해가지고 그걸 잠재워버렸다고. 그 거짓을 밝힌데 또 일주일 더 걸렸단 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거의 JTBC의 그 끈앞을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태경 진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오늘 뭐 그 가짜 뉴스 갖다가 파이 키우는 것도 봐도 그렇겠는데 그럼 좀 더 들어가서요. 일단은 JTBC가 왜 이 조작에 앞장서는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TV 조작을 하려다가 안 돼서만 나왔다 뭐 이런 보도는 있지만 그런 걸 좀 가지치기 다 좀 하고 왜 JTBC가 선보여 나서 이런 거짓 조작까지 하면서 그 방향성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좀 하야시키는 거지만 그 왜 JTBC며 이들이 대통령을 하야를 퇴진을 시킴으로 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보도를 하는 건지 조작 보도를. 먼저 조선일보를 얘기하면요. 저는 조선일보가 왜 저러는지 대충 지금 보여요. 왜 저러는지를. 그 대우조선 그 인사 문제 가지고 청탁 들어갔다가 이제 청와대하고 한따까리 하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이 송희영 주필을 그걸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으로 확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이진동 팀장이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파헤쳐 왔으니까 한번 치자 이제 이렇게 쳤는데 지금 이진동 팀장이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그냥 이 스파이들을 보내서 취재 목적이 아니에요. 취재 목적이 아니라 아예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을 벌려서 가져가는 이건 뭐 언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은 사건이 벌어진 걸 옆에서 취재해야 되는데 스파이들을 집어넣어서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
참 저런 언론인이 과연 있나 해서. 근데 저는 이게 조선일보 전체 이 사내에서 이진동 팀장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몰랐을 겁니다. 그 보고할 리가 없죠, 위에다가. 자기 관리니까.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는 약간, 이거 아차했다 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주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갔다고 보고, 그럼 JTBC는 뭐냐? 태블릿 PC를 조작이라면요. 이게 최소한, 지금 JTBC는 10월 18일 날 처음 발견했다 그러는데, 뭐 그게 거짓말이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이 작업 들어간 거죠. 조작 작업을. 한 달 전부터 PC라는 거를, 없는 거를 만들어서 조작을 했다?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이진동 팀장 같은 경우는 자기만 알고 위에 보고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해춘 건데, 사내에서 PC를 조작해서 만든다. 이거는 손석희 사장부터 최소한 홍석희 회장까지 다 알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거 기획이죠, 이거 전형적인. 그리고 밑에 몇 명도 조작에 참여했고, 이전 좀 드러나는데, 지금 심수미 앞에 나와 있는. 이 여기자는 조작에 참여 안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김필준이라는 이제 젊은 기자하고 손용석 팀장이 이제 조작에 참여하고. 그래서 JTBC 기자 전체가 다 조작 참여한 거 아닙니다. 몇몇 기자와 간부 순회급들이 했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 대한민국 이 자체를 흔들어서 뭘 해먹겠다는 그 정도의 목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이제 좀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을 해가지고 삼성을 한번 장악해 보이지 않는가. 실제로 이 홍정도라는 이제 홍석현 회장의 아들이 이제 JTBC 사장인데, 막 수시로 삼성 경영 관련 거를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홍정도라는 자기 아들을 가지고 한번 삼성 쪽을 한번 먹어볼까, 막 그런 목적 플러스 이제 홍석현 회장은 본인이 대권을 나가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되면은 거기서 지분을 얻든지 그런 정도의 큰 판을 좀 구상했다고 봅니다. 그 큰 판을 위해서 근데 아무리 이제 권력이라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언론사 사주이자 뭐 어떤 기업의 회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도 대권에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의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미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게 어느 정도 미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어차피 뭐 정치권이나 뭐 이런 쪽에 다 붙어서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홍석현 회장이라든가 JTBC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치권이나 뭐 어떤 다른 외부에서 좀 푸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분명히 그 US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쪽에다 준 정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뭐 고영채 녹취록도 다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뒤에서 이제 누군가 기획설, 박 대통령도 이제 누군가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이게 홍석현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홍석현 뒤의 존재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이게 좀 합동 작전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크게 제 생각, 야당은 어차피 박근혜 정권 이제 무너뜨리겠다는 해니까 야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것 같지는 않고 김무성 라인 그리고 이명박 라인이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JTBC하고 이제 조선일보는 약간 이 반달에 걸쳐 있고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정권이 사실 언론 관리 정말 못했습니다. 그 뭐 통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 설정 자체가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언론 전체가 어차피 다 반감 가지고 있으니까 JTBC하고 이 조선만 치고 나가면은 동아나 매일경제 그리고 웬만한 저 중급 언론사들 따라 붙을 거다. 그거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선에서 기획은 했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이 북한 김정은 대남 공장 라인이 가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태블릿 PC만 하더라도 검찰과 사전 공모 없으면 정 못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검찰이 이건 봐주지 않으면은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였어요. 태블릿 PC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거 카톡만 보면 안다니까 딱 1초 만에. 이건 검찰이 100% 보장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짓을 홍석현 회장도 물론 검찰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검찰을 포섭할 수 있을까? 저건 대남 공장 라인들과 이 통진당 단종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요 현 정부 들어와서 이상하게 북한 난수 방송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난소방송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북한의 전 스파이들이 뭔가 활동을 개시했다는 명령을 체계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북한에서 했다라는 것을 뭐 검증을 할 수 없겠지만, 심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난소방송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음모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어떤 매개체라든가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 쪽에서 움직였다라는 거. 이게 왜냐면 그게 설명이 안 되면 네. 그런 게 이제 한 인터넷 그냥 군사 전문 기자인데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사인을 하고 2020년에 발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난리 났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올 초에 이거 올해 안에 발족시켜버린다. 그리고 사실 이제 김정은 체제가 뭐 지금 이복형까지 뭐 죽고 저거 뭐 거의 뭐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저거? 뭐 얼마 하겠어요? 뭐 길어야 난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던 상황이지, 김정은 정권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리버리들 저거 홍석현이 저 김무성이 이명박이 움직이네. 딱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승부수를 충분히 걸어볼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박근혜 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리고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정권을 갖다 세우면은 뭐 트럼프까지 예측은 안 했겠지만은 미국이 손을 뗄 수 있다, 한국에. 그렇게 되면은. 근데 진짜 트럼프 정권에 섰기 때문에 이건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뭐 미국 손 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손 떼고 남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좀 전략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게, 과연 이 홍석천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이 딱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리셋 코리안가 이게 등장을 했을 때, 무슨 아무리 언론 제보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갑자기 무슨 대권 후보 나온다고 하면서 머리둥절한 상태가 있었잖는데, 근데 대부분 이렇게 우파라든가 이쪽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뭐 어떤 대권에 대해서 좀 뭐 기정사실화하고 리셋 코리아 발표 이후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이 사람이 진짜로 대권을 바라보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권에 직접 가기보다는 정권을 만들 때 상당 부분의 지분을 참여해서 장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자기 총리 이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요. 직접 대권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삼성 엑스파일 해가지고 그 뇌물 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뭐 처벌은 안 받았지만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직접 대권을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어쨌든 저 좌파 정권이 잡을 수 있게 서브를 해주고 뭐 장관 하나 챙긴다 이런. 근데 뭐 장관 하나 챙긴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은. 예. 좌파 정권 셌을 때 경제 라인들을 장악해 버리면요, 삼성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예.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게 좀 이게 조심스러운 거 하지만 홍라이도 연결이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현재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은 이재용 뇌물죄 처벌이 사실 필수예요. 그럼 판을 짤 때부터 이재용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건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건 충분히 계산이 됐을 거라고. 근데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JTBC가 이재용을 엄청 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걸 홍석현 회장이 모를 리도 없고 홍라이 여사도 모를 리가 없죠. 그건 저는 암묵적 동의 없이 과연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럼 같이 연결된 게 아닌가 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어쨌든 그 대중 선동용으로서 손석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혹자는 우파 쪽에서는 또 혹자는 말로는 이제 소모품이고 조만간 이제 홍석현이 모든 걸 책임을 씌우고 홍준표랑 해서 손석희 날리고 뭐 그런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러기는 아직 손석희가 쓸만하다. 어떻게 대중 인지도 1위로. 그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잖아요. 탄핵이 조기에 인용이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죠, 대학교대가. 근데 뭐 엄청난 힘을 가진 건 아니에요, 대학교보다는. 이 제도 권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시끄럽게 할 힘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른바 대선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하게 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탄핵 세력이 뭐 하나 이제 던져줘야 되거든. 누구 하나를, 희생양을. 좀 분노를 가라앉게. 그때 손석희 써먹기 딱 좋아요. 손석희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면 또 그렇게 또 만만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예. 그 신변보호 요청을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손석희를 그냥 잘라서 그 희생양 삼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에서 뭐 북한 쪽이나 어느 쪽이나 만약에 손석희 씨 하나만 죽잖아요. 그것도 뭐 자살로 위장해가지고 일단 윗선 다 살죠. 윗선 다 살고 밑에를 다 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정몽원 회장부터 해가지고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종로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라고 요청한 거예요. 고영태도 뭐 그런 말이 있던. 고영태나 김수현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저런 애들. 그리고 이제 희생자로 만들어서 영웅으로 뭐 영웅으로 손석희 사장은 좀 영웅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소한 오보에 목숨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뭐 고영태는 어떻게 영웅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웅보다도 일단 진실을 은폐하고 지금 우리 쪽에서 최고로 분노하는 자가 고영태하고 손석희 아닙니까? 뭐 둘 죽어버리면은 태극기 정부 만들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엔딩을 향해서 갈 때 어차피 지금 이제 탄핵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기각이 될 때와 인용이 됐을 때 향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아니 이게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그 문제가 아니라 네. 그림이 이제 이렇게 최순실이가 이게 박 대통령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해먹으려고 그랬네 했던 그림에서 어느 순간 야 이 고영태라는 뭐 김수현 이제 처음 등장하는 놈들이에요. 이 김수현 이런 애들은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등쳐 먹으려다가 안 되니까 애랑 날려버리고 다 먹겠다. 이 그림이 지금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게 지금 일단 그림을 정확하게 완성해야지. 특검이든 헌재든.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완성해 놓고 그 완성된 그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림을 지금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때려버린다.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3월 초에 헌재에서 8명 중에 3명만 반대하면 기각이 된단 말이죠. 3명만 기각으로 하면은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림을 다 안 만들어 놓고 된다 해서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각해가지고 기각된다. 촛불 난리 나죠. 그리고 뭐 역시 안 만들어 놓고 탄핵을 인용한다 3월 초에 난리 나죠. 태극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시간을 갖고 그림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지금 그게 완성을 되지 않고 지금 어쨌든 헌재는 분위기가 다 밀어붙이는 분위기잖아요. 아니 밀어붙이는데 이제 그걸 저지해야 되는 거죠. 그림을 안 만들고 이거 때리려는 이걸 저지를 해서 뭐 오늘부터 막 각종 다양한 이제 일이 나오는데 뭐 저는 충분히 연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지금 소장등 한 명만 동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좀 더 조사해가지고 그림 만들어보자. 나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정미 소장이 그냥 막 가서 밀어붙여서 혼자 독박을 쓴다? 그 자기가 뭐 대한민국에서 뭐 안 살 일이 있습니까? 저는 뭐 연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좀 이제 생각들은 다 다른가. 만약에 그 조기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그 이걸 만약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면 양쪽 다 그냥 국난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3월 초에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국난 사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태극기 집회가 지금 혁명이니 쿠데타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 점령해서 국회 해산을 위한 뭐 대정부 투쟁이니 뭐니 뭐 대국회 투쟁이니 뭐니.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이건 불가능한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촛불 집회가 인용이 됐을 때 우파 쪽에서 해야 될 어떤 액션들은 뭐가 있을지. 우파에서 네. 조기 인용했을 때 네. 하여튼 뭐 최대한 투쟁 수위를 올려서 대선이 60일 뒤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못되게 막아야 돼요. 네. 대선을 연기시켜야 됩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탄핵에 이렇게 인용되면은 국난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 1년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출범했다가는. 아니 이번에 탄핵 사유가 기업들에게 재단에 돈 좀 내세요. 이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벌써 이미 공약에 농촌 돕기 이거 재단 만든다. 그때마다 탄핵 요거 나오고 난리가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이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빨리 끌어내려야죠.
이런 사유로 탄핵을 시켰다. 문재인 정권 되자마자 그냥 탄핵 운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은. 그러니까 제가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손석희 사장도 그렇고 에라 빨리 이 탄핵 시킨 다음에 빨리 2달 안에 문재인 정권만 만들면 우리 살겠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노무현 정권 때 우리 봤잖아요. 뭐 노무현 정권이랑 뭐 다르겠어요. 문재인 정권이랑. 그 뭐 노무현 정권 그 되자마자 딱 그 6개월 만에 지지율 10%에서 탄핵 당했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더 빨리 탄핵 당해요. 그러다가. 지금 뭐 우파 쪽에서는 그래서 문재인을 좀 거부하는 입장에서 변희재를 변희재를 안희정을 이렇게 약간 띄워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친노세력이라는 거를. 친노세력은 완전 조폭 패거리인데 무슨 안희정과 문재인이 싸웁니까? 그냥 쇼하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관통하는, 그러니까 홍석현도 위에 있고 북한도 연결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기획자가 있다 누군가. 그리고 오늘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황변이든 뭐 이제 그 인터뷰하는 저기 이동호 위원이든 뭐 몇 사람들이 다 그 기획자서를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100% 했다고. 뭐 저도 공관위원 할 때 뭔가 이상한데 김무성이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겪었던 김무성은 좀 약간 무식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큰 기획은 못 할 것 같고 분명히 누군가 있다라는데 그 와중에 이제 피모 의원, 그러니까 외눈박이 의원이 약간 거론되는 부분도 지금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른바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관계가 맞질 않아요. 이 일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60일 안에 대선인데 원래 국민의당은 지금 그 입장이 아니라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의원 내각제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냥 대통령 그냥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새 규합하는 게 낫거든요. 저는 그쪽 기획은 아니라고 봐요. 이해관계가 안 맞습니다. 혹자는 이제 안철수 힘 빼고 그냥 박지원당으로 해서 영원한 그냥 전라도의 영웅 그냥 그 왕으로만 남겠다, 이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런 말도. 아니 그러니까 내각제를 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세요. 문재인이 지금 40몇 % 나와가지고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뭐 인용되면은 그냥 대선 치러지는 거죠. 내각제면 내각제요. 그냥 가는 거지 대로. 그럼 혹시 이제 뭐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분명히 여기저기서 다 큰 기획자가 따로 있다고 하고, 그 기획자가 변 대표님 생각하기에는 북한이라는 건가요? 아니 이거 다들 들어갔는데 북한이 이거를 놓치지 않았겠죠. 그래서 북한이 직접 들어가지고 개입을 했겠죠. 북한이 다 지령들에서 갔다는 게 아니고 홍석현대로, 김무성대로, 이명박대로 다 계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조선일보 방사문도 그걸 보고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몇 가지들을 이제 뭐 처리해줬겠죠. 그러니까 북한도 계산을 했겠지만 어쨌든 기획자가 한 명은 아니고 어떤 아니 예전에 그 5.18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북한 개입설 나올 때도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처음부터 기획을 했다는 게 아니고, 야 이게 지금 내란 사건 터질 것 같으니까 야 북한이 이거 딱 보고 고첩하고 특수부대 들어와서 들어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개입하지 않았을까, 김정은이 여기 개입했다면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태블릿 PC와 어쨌든 JTBC 언론은 아니라고 해야죠. 써는 거 언론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변 대표님이 보시기에 언론인으로서 이것에 이제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언론인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마디가 아니라 좀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이걸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아니 이거는 홍석현이나 손석희가 대한민국 언론 수준을 뻔히 알고 꾸민 일입니다. JTBC와 중앙일보, 조선일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벌인 동아일보도 있고 매일경제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고 이런 유수의 언론사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한두 개 언론사만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면요 이미 JTBC 끝났어요. 한국일보 정도 하나만 치고 들어왔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조작 밝히는 건 어렵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럴 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언론인 수준들 이 들찍은성으로 그냥
와 따라올 거다 이 확신 가지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자협회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권의 강한 언론사들 기자 다 모인 여기자협회에서 이미 조작이 드러난 상태에서 심수미에게 올해의 여기자상을 주고 제가 그 공문을 2번을 쏴서 이거 주면 안 된다 조작이다. 그 바보들이 아닌 이상 딱 보면 조작인 거 다 압니다. 근데도 주잖아요 상을. 그러니까 언론인의 기본 이성과 양심이 다 타락하고 없어졌다는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이걸 합니까? 누구 하나한테 걸리면 가는 건데. 그래서 이건 단지 손석희 뭐 이런 정도가 한 명이 당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이 정신 상태가 이미 완전히 썩어 빠진 상태예요. 바닥까지 간 거가 드러나는 사건이죠. 자 이제 마지막 엔딩 좀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지금 이게 어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내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가 기관장으로 먼저 탄핵되느냐, 트럼프가 먼저 탄핵되느냐 이런 내기가 벌어질 정도로 지금 트럼프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똑같은 언론 이거 중에서도 그래도 자기가 개인 어떤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데 박 대통령은 절대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래 소통이 좀 없는 양. 아니 트럼프도 제가 트럼프 당선을 그래도 나름대로 예측을 했고 당선된 다음 날 제가 자유청년맨 방송에서 탄핵 사태 갈 거다 트럼프. 왜 그쪽 똑같거든요. 난 지금 트럼프 정권이 옛날 이명박 정권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정권 교체를 했는데 오바마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은 지금 문화 충돌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른바 정치가 올바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유색 인종 뭐 우대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 저하층 백인 노동자하고 싸움 난 거거든요. 이게 막 계급하고 문화 갈등 엄청 날 거죠 싸움이. 그 과정에서 이제 탄핵 사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게 돼 있죠. 왜냐면 그 트럼프를 바치는 밑바닥 백인 노동자층의 이 지지층이 워낙 견고하거든요. 이게 워낙 강하게 뭉쳐 있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박 대통령하고 달리 박 대통령은 사실 현실에서 경제활동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전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 이거 하는 거를 제대로 못 막았다고 보는데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 아니에요. 잘 알죠 현실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탄핵 비슷한 사태까지 갈 텐데 뭐 트럼프는 뭐 아마 버텨나갈 것 같고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보다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거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가 돈 몇 푼 욕심 때문에 저러진 않았다는 거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도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 신뢰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아마 탄핵이 저는 좀 연기되고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기각되면은 일단 박 대통령의 힘이라면은 그 신뢰성 하나 가지고 버텨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언론의 난해가 지금 이렇게 언론이 저기 미국처럼 언론이 모든 언론이 다 썩었다. 근데 어쨌든 언론이란 건 계속 가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정관 언론으로서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다 무너져야죠. 다 무너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미디어워치라든지 뉴스타운이라든지 이번 언론난 사태를 진압하는데 주도한 언론 몇 개들이 이제 크게 성장하겠죠. 저는 이거는요 탄핵이 인용돼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탄핵만 인용돼서 박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전쟁 계속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게 이념 전쟁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인용과 상관없이.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게 기각이 되면은 더 바닥 가기 전에 좀 정리가 빨리 된다는 거고 인용이 된다는 거는 좀 바닥까지 더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고 근데 크게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진압당해요. 어차피 다 진압당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었습니다 해도 또 탄핵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까지 가서 나라가 절단나는 과정에서 정상화되는 거고 이게 기각이 되면은 그 사태까지 안 가면서 정상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깨야 돼요. 이 탄핵 세력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만약에 이제 이 영화를 보실 관객들이죠, 국민들이 되겠죠. 그 이제 이걸 이제 시사회를 하고 이제 인터넷에 배포를 할 건데 그 관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민들한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나 이런 언론에 관련돼서 이잘 비어. 네, 그 최 감독님 그 페이스북에 기억이 나는데 영화 내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난 내부자들 보면서 이걸 뭐 좌익 영화나 떠들어대는 사람 많았는데 솔직히 그거 현실하고 거의 걸맞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좌익이 우익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부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 일개 이 뭐 언론사 논설 주관이 기업하고 이 정치 권력 엮어가서 해서 있던 일이에요. 그게 영화인데 지금 이 사태는요. 영화 내부자들보다 더 추악한 게 드러난 거예요. 영화보다 더 추악한 현실인 겁니다. 내부자들이 그래도 참 참신해요. 그거는 그 자체로 해가지고 막 완전히 조작해서 그 꼴까지는 안 갔단 말이죠. 이 부역자들 영화 보면서 내부자들을 전날 먼저 보고 야, 내부자들 그래도 그건 좀 아름다운 얘기였다. 그렇게 보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썩어 빠졌는지 그거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